저녁 식사는 늘 말없이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고 지은은 남은 군고구마를 조심스럽게 반으로 나눠 내일의 희망을 씹듯 천천히 먹었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울렸고 그 단조로운 소리는 그녀의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넌사인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녀의 방까지 닿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지루한 일상적인 스케치 작업 외에 자신만의 노트에 고풍스럽고 복잡한 건축 디자인을 몰래 그렸다. 정교하고 섬세한 이 설계도들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재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낡은 아파트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무거운 폐지 더미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주먹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은은 다음 날까지 써야 할 마지막 남은 지폐 한 장이 지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달려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국밥을 사들였다. 노인은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참 착하네. 본인도 힘들 텐데. 노인의 말에 지은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괜찮아요. 따뜻한 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노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노인의 손이 그녀의 손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따뜻한 한 무언가가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의 삶은 그 작은 아파트와 어머니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에게 바깥 세상은 멀고 차가운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기보다 당장 내일을 살아갈 작은 일자리를 찾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건축가로서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늘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 어머니가 잠든 후 몰래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자신의 노트에 꿈을 그렸다. 그녀가 그리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틈틈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들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녀는 그들의 작품을 보며 그들의 철학을 배우고 자신의 스케치북에 그 아이디어를 기록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녀만의 보물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스케치북에 그려진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녀의 꿈을 비웃는 것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어머니의 심장병은 악화되었고 의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수술 비용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이었다. 지은은 병원 대기실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절망의 벼랑 끝에 섰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였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절망을 새겼다. 그녀는 이 세상에는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부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다는 현실에 분노마저 느꼈다. 그때 그녀는 한 웨이터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는 다른 웨이터들과 달리 어딘가 그늘진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님들에게는 매우 정중했고 아무리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도 결코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작은 배처럼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지은은 그 역시 자신처럼 이 세상의 차가움에 맞서 싸우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타올랐다. 그것은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과 눈앞에 있는 고독한 웨이터를 돕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라도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고 눈앞의 웨이터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지은은 웨이터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웨이터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그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지은의 순수한 눈빛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울림이 있었다. 지은은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을 부양해 드릴까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순수하고 기묘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구름 뒤의 별처럼 맑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마음속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다. 그녀가 부양해 주겠다고 제안한 웨이터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내부 조사를 위해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순수한 마음과 그녀가 가진 숨겨진 재능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은은 다음 날 어머니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녀의 삶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고독한 스케치북에서 다채로운 유화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지은의 삶에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것은 어머니의 심장 수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병원 측의 통보였다. 수술 비용은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고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낡은 스케치북에 그려진 꿈들은 이제는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연필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척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두 등을 돌렸다. 그들은 그녀의 가난을 비웃었고 어머니의 병을 짐처럼 여겼다. 지은은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그녀의 절망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녀는 다시 민준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제안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지은은 민준에게 자신의 솔직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민준에게 부양을 제안한 것이라는 것.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어느새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 비용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민준의 질문에 지은은 수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이 정도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비용이 적힌 종이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주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계산도 악의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배려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부양이라는 단어 대신 계약이라고 합시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당신과 혼인신고를 하고 당신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두 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지은은 민준의 제안에 망설였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그것은 그녀의 모든 평온을 깨뜨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어머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결국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 낯선 이름 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졌다. 그녀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졌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민준은 약속대로 그녀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두 지불했다.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이라는 낯선 존재가 자리 잡게 되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 오라고 했다. 형식적인 결혼 생활이라도 시작하려면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지은은 결국 동의했다. 낡은 가방에 짐을 꾸리는 그녀의 손길은 무거웠다. 그녀의 공방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예전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민준의 원룸은 예상대로 소박했다. 낡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그리고 한 개의 침대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이 전부라고 했다. 지은은 그의 소박한 삶을 보며 그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악의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자신처럼 어떤 거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미안해요.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민주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덕분에 어머니가 살아나셨는걸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들은 낯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이름만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민준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느꼈고 그에게 어떤 해로운 의도도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작은 식탁에 앉아 민준이 사온 김밥을 먹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곳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민준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희미하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낯선 남자에 대한 미묘한 연민이었을 수도 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준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밥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진심으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주로 밖에서 사 먹습니다. 민준은 거절했지만 지은은 그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제가 당신을 부양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은의 말에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장으로 달려가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찌개 끓이는 소리와 김치 볶는 냄새가 낡은 원룸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그 냄새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보며 그녀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그렇게 작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밥상 위에서 오가는 소박한 대화와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는 그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새로운 감정을 싹트게 했다. 민주는 그녀가 만든 찌개를 먹으며 자신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지은 역시 민준의 존재로 인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의 문은 이제 완전히 닫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라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바로 그 병원의 통보와 그리고 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였다. 폭풍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민준과 지은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다. 형식적인 부부관계였지만 민준은 그녀에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남편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집을 나서며 지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배려와 소박한 정성은 지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얼음장 같던 벽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를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준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모두 갚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쉬라고 했지만 지은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민준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곳은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디자인 부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레스토랑에서의 첫 출근날 지은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디자인 부서의 인턴으로 채용되었다. 그곳의 책임자는 연석이었다. 연석은 민준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이 사장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준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은은 연석의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이 일이 간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다. 연석은 지은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 경력이 그리 화려하지 않네요. 게다가 결혼을 하셨다니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겠어요. 지은은 연석의 모욕적인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할 말을 했다. 제가 가진 기술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제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은의 단호한 대답에 연석은 흥미롭다는 듯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지은의 아름다운 외모와 그녀의 눈빛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민준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둘을 어떻게든 갈라놓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연석은 지은을 견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겼다. 그것은 레스토랑의 오래된 창고를 새로운 와인 저장고로 바꾸는 설계였다. 그 창고는 구조가 복잡했고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아 설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곳이었다. 연석은 지은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실패를 민준의 무능함과 연결지어 사장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지은은 연석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창고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흙먼지가 쌓인 낡은 창고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와인 저장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연필을 꺼내 스케치북에 와인 저장고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들은 낡은 창고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녀는 작업에 몰입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고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온몸으로 창고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창고의 오랜 역사와 창고를 만들었던 장인의 혼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와인 저장고의 새로운 모습을 스케치해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낡은 창고의 모습이 아닌 웅장하고 아름다운 와인 저장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때 민준이 창고로 들어왔다. 그는 지은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가난하고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찾던 숨겨진 보석이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기에 그녀의 재능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다. 연석이 이미 그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연석은 지은의 뛰어난 재능을 보고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의 성공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녀를 민준에게서 빼앗아 올 계획을 꾸몄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 씨, 당신의 재능은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당신이 그린 이 그림은 우리 회사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연석의 모욕적인 말에 지은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은 연석의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녀는 그 작품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진심을 담아냈다. 그녀는 그 작품이 자신의 삶과 그녀의 꿈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의 재능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본 그 어떤 디자이너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은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건축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꿈 어머니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다는 꿈. 민준은 그녀의 꿈을 듣고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지은 씨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지은 씨의 재능을 믿어요. 민준의 따뜻한 한마디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처음으로 진정한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한편 연석은 지은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의 작품을 몰래 복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꾸며 사장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은의 재능을 짓밟고 그녀를 민준에게서 빼앗아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연석은 지은에게 레스토랑의 중요한 고객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은이 발표하는 동안 그녀의 작품을 깎아내리고 그녀를 모욕할 계획이었다. 지은은 연석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다. 발표 당일 지은은 고객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말했다. 그녀의 진심은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연석은 그녀의 발표를 방해하고 그녀의 작품을 비난했다. 저런 소박하고 평범한 작품으로 고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 회사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연석의 모욕적인 말에 지은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현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지은 씨의 작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한마디에 지은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고 그녀를 응원해주는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연석의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가 될 것이다. 연석이 지은에게 던진 도전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동시에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려는 연석의 교활한 계략이었다. 그가 지시한 프로젝트는 레스토랑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VIP 라운지 디자인이었다. 연석은 지은의 재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함께 지은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야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가 모두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도록 판을 짜고 있었다. 지은은 연석의 의도를 짐작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응원과 그녀 자신의 꿈을 믿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VIP 라운지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깨는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VIP들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이 아닌 그들만의 이야기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연석은 그녀의 디자인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작업하는 지은을 지켜보다가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디자인 파일에 손을 댔다. 그는 그녀가 가장 공들여 디자인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녀의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요소를 추가했다. 그의 목적은 지은의 작품을 망가뜨리고 그녀의 재능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해 후에 지은을 모함할 증거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다음 날 연석은 지은에게 완성된 디자인을 사장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지은은 완성된 디자인 파일을 열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작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연석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발표 시간까지 망가진 디자인을 수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을 수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민주는 지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연석의 음모를 눈치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기에 그녀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응원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의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드디어 발표 당일 지은은 연석이 미리 준비해둔 격투장인 레스토랑의 메인홀에 섰다. 그곳에는 사장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연석의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지은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연석은 지은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 씨, 준비는 잘 하셨나요? 기대하겠습니다. 연석의 조롱 섞인 말에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파일이 담긴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그녀의 작품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밤새워 수정한 작품이 아니었다. 연석이 미리 바꿔놓은 그녀의 작품을 조롱하는 듯한 촌스러운 디자인이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연석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다. 연석은 지은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이게 지은 씨가 밤새워 만든 작품입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디자인으로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석은 지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의 비난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억울함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연석의 말에 동조하며 지은을 비웃었다. 그녀는 홀로 서서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지은 씨의 진심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한마디에 지은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고 그녀를 응원해주는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연석의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가 될 것이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놓았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놓는 것을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뒤로 물러나 그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은은 연석에게 말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제가 밤새워 만든 작품을 망가뜨린 당신의 작품입니다. 지은의 단호한 말에 연석은 당황했다. 그는 지은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을 모함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연석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새로운 USB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워 만든 진짜 디자인 파일이 담긴 USB였다. 그녀는 연석이 자신의 파일을 망가뜨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두었다.
그녀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그녀의 작품이 나타났다. 그녀의 작품은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경외로 바뀌었다. 지은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말했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연석은 지은의 발표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은이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지은을 모함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발표가 끝나고 사장은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 정말 놀랍군요. 당신의 재능은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입니다. 사장은 지은의 손을 잡고 칭찬했다. 연석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지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이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준은 연석에게 경고했다. 더 이상 지은 씨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민준의 경고에 연석은 민준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위압감에 압도당했다. 그는 민준의 경고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지은은 민준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폭풍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황금 물레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장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처럼 꾸며져 있었고 중앙에는 수십 개의 물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물레 앞에 섰다. 흙냄새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꿰뚫는 듯했다. 연우는 심사위원석에 앉은 강훈의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에 찬 승리감과 함께 지은을 향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대회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막이 올랐다. 모든 도예가들이 일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재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었다. 지은은 천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흙덩이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고 그녀의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흙과 소통하며 그녀의 영혼을 작품에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준에게서 얻은 희망을 흙에 담아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었다.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한 작품을 빚어내는 동안 지은은 작고 소박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마치 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것은 지은의 삶을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상징했다. 지은은 작품의 표면에 손가락으로 연꽃 문양을 새겨 넣었다. 그녀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마치 작품의 일부인 것처럼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기교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강훈의 신복인 심사위원은 지은의 작품을 혹평했다. 너무 소박하군. 이 대회는 한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야. 이런 작품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그의 말에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담고 있는 진심이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대회는 점차 절정으로 치달았다. 마지막 심사가 시작되었고 강훈은 지은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선택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의 작품은 꽤 인상 깊군요. 하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기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승자는 강훈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는 찰나 대회장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소 낡은 점퍼 차림에 땀을 흘리던 대리운전 기사 민준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표정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강훈은 민준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강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거침없고 자신감 넘쳤다. 그는 강훈의 앞에 섰다. 강훈 대표님, 이 대회의 진짜 주최자는 저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숨겨진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오너입니다. 민준의 말에 대회장은 술렁거렸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 중 누구도 민준이 그런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은은 민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알고 있던 소박하고 따뜻한 남편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던 것이다. 민준은 강훈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다. 그 안에는 강훈이 지은의 작품을 훼손하도록 지시하고 심사위원을 매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훈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민준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강훈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해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강훈은 민준의 말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거만함과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연우는 민준의 정체를 알게 되자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대회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지은의 작품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지은 씨의 작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지은 씨입니다. 민준의 선언에 대회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지은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그녀를 향한 경멸과 무시가 아닌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바랐고 그녀의 작품이 순수한 진심으로 평가받기를 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동과 함께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그녀가 지나온 모든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문양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진심을 세상에 인정받은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자기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황금 물레 대회가 막을 내린 후 지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민준의 냉철한 결정과 법률적인 조치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부정행위와 비리, 그리고 지아를 향한 비열한 음모들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를 향했던 모든 존경과 찬사는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홀로 남겨졌다. 그의 몰락은 그가 지아에게 주려 했던 고통과 절망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처절한 결말이었다. 연우는 충격과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지아를 향한 질투와 오만함이 자신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는 지아에게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화려했던 연화당의 자리를 버리고 지아의 공방 앞에 섰다. 지아 씨,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당신의 재능을 질투했고 당신의 순수함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우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아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지아는 그런 연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연우의 질투가 한때 자신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아는 연우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제가 도자기를 빚으며 배운 것이 있어요.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붙이면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아의 따뜻한 위로에 연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아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연화당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연우는 이제 지아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아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 이로써 지아는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진실된 관계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민주는 지아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낡은 원룸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진짜 집이었다. 그곳은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창문 너머로 푸른 숲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지아는 민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집을 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군요.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아의 손을 잡았다. 네, 이곳이 제가 진짜 쉬는 곳입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지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아는 그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대리운전 기사였을 때도 지금의 당신처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아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을 모두 확인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민주는 지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당신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을요. 저는 당신에게 평생 후원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민준의 제안은 지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고 그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년 후 지아는 민준의 도움으로 영곶 공방이라는 이름의 도예 학원을 열었다. 그곳은 그녀의 작품을 만드는 공간이자 동시에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녀의 학원은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지아는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흙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담아내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여전히 거대한 그룹의 총수였지만 그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는 지아의 학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틈나는 대로 학원을 찾아와 지아의 수업을 들으며 그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완전해졌다. 그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아는 함께 공방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흙으로 만든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아름답고 평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더 이상 고요한 공방에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곶 공방이라는 이름의 도예 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흙을 빚는 법뿐만 아니라 삶을 빚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학원은 민준이 마련해준 아름다운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푸른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지은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젊은 학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흙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거칠고 투박한 덩어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닿으면 이 흙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손목의 흉터처럼요. 그녀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지은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은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그녀처럼 자신의 작품에 진심과 영혼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작품은 돈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따뜻한 남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총수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지은과 그녀의 공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양복 차림 그대로 공방에 찾아와 지은의 옆에서 흙을 빚거나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해주곤 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지은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어느덧 지은의 학원은 작은 규모를 넘어 젊은 예술가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그녀의 학생들은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들의 작품은 여러 전시회에 출품되며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지은은 그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이 얻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거대한 선순환의 고리였다. 이처럼 지은은 과거의 자신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나눔이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연꽃과 같았다. 어느 날 지은은 민준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했다. 그녀의 학생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을 경매에 붙여 그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자선 행사였다.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에 동참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지은의 학생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경매가 끝난 후 지은과 민주는 무대에 올랐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가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도 다시 이어붙이면 원래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요. 저는 지은 씨 덕분에 저의 깨져버린 마음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꿈을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선 행사의 수익금은 그들을 위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랑의 기적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공방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지은에게 새로운 작품을 하나 선물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원룸에 열쇠고리 모양을 한 작은 도자기 작품이었다. 열쇠고리에는 두 번째 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겨울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 열쇠고리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증표이자 그들이 지나온 모든 여정의 기념비였다. 그날 밤 지은과 민주는 늦은 시간까지 공방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작품을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다.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들의 바람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결말 유튜브 스타일.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열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은의 인생은 마치 오래된 스케치북처럼 고즈넉하고 쓸쓸했다. 그녀는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낡은 아파트 구석에서 살고 있었다.
그 비좁은 공간은 언제나 어머니의 심장향 냄새와 벽에서 스며 나오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지은의 삶은 연필 끝에서 그려지는 가느다란 선처럼 조용하고 한없이 외로웠다. 그녀는 작은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단순한 스케치 작업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수입으로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다. 지은은 굳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외로움은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정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외로움은 그저 일상이었고 현실이었다. 매일 밤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군고구마처럼 그녀의 삶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미소 지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